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투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단 수익률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 수익률은요, 제가 2017년에 저희 아이들에게 200만 원을 투자해준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3월 19일 엔비디아 종가가 119달러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수익금이 1억 약간 넘어갔습니다. 한참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찍을 때 150달러도 넘고 했었는데 그때는 수익이 훨씬 좋았겠죠? 요건 이제 200만 원을 투자한 거니까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언제 1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환율 그냥 1,400원 적용을 했을 때 약 240달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가 240달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진 않겠죠? 저희 아이들은 이제 2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역시 환율 1,400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360달러가 됐을 때 수익금이 3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에 입학할 때쯤에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무시하시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100만 원이 막 1000만 원 되고 1억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주식이 좀 도박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주식이 뭔데 돈을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주냐 이거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주식 절대 하지 마라. 주식하면 폐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중에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그러니까 국장이겠죠. 투자를 했다가 휴지 조각이 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어떤 이제 선입견, 고정관념을 굉장히 뼈에 깊이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잘못하면 큰일 나고 도박이랑 비슷한 거야.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요. 주식 한다고 해서 절대 패가 망신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주식을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주식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좀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해드리는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주식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해보고 싶은데 아직 시작을 못 하겠는 분들, 막연히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 뭘까요? 주식은 정말 돈을 이렇게 넣으면 쫙쫙 복사해주는 그런 복사기 같은 걸까요? 아니면 돈 놓고 돈을 먹는 이런 도박 같은 뭐 게임 같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식은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이에요. 저희가 돈을 주고 그 소유권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 이런 거 잘 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기업 소유권을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거죠. 대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골프를 치진 않고 주식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 배당과 의결권이라는 걸 가지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 열려가지고 주주들이 가서 컴플레인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건에 투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도박이다? 절대 아니고요. 투기? 절대 아니고요. 재테크의 수단이다? 아닙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이 재테크로서 아주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보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주객이 많이 전도가 돼서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이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재테크로서의 수단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이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식은 기업을 소유할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어떤 기업을
내가 소유할 것인가를 스스로 좀 생각하고 결정하셔야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산을 구입하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여러분 내 집 마련하실 때 굉장히 많이 발품하시잖아요. 임장 다니시고 과연 내가 살 집이 역세권에 있는지, 지하철역에서 몇 분이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앞으로 이제 낳아서 키울 우리 아이가 다닐 만한 초등학교는 근처에 있는지, 이 집이 앞으로 오를 만한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 뭐 방향은 좋은지, 층수는 좋은지 이런 거 다 따지고 사시잖아요. 주식도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을 소유할 것인가, 이 기업이 정말 좋은 회사인가, 내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이런 걸 꼼꼼히 따지고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딱 사서 가지고 계시면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 자산의 가치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주식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계좌가 녹아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계좌 녹지 않아요. 자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보유 수량이 줄어든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다만 일시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좀 줄어든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 주식의 회사들, 이 회사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여전히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자산의 가치는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녹는다 이런 표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좌가 녹는 건 어느 때 녹냐? 바로 여러분이 레버리지 하셨을 때예요. 우리가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돈을 좀 빨리빨리 불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레버리지 혹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인버스, 요즘도 인버스 레버리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고위험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이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애들은 주식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애들에 투자를 하면 계좌가 녹을 수 있습니다. 왜 녹냐면 저는 레버리지 할 때 제 돈으로 했어요. 저 비투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품 자체가 비투입니다. 우리가 빚내서 레버리지를 하지 않아도 레버리지라는 상품 자체가 운용사에서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ETF 정보를 알려주는 뭐 ETF 체크.co.kr 뭐 이런 사이트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안에 어떤 기업의 주식은 정말 조금 담겨 있고 나머지는 뭐 선물이나 어떤 옵션이나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들, 스왑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험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을 온전히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면 원래 우리 비투하면 어떻게 돼요? 청산당하잖아요. 여러분 주식할 때 빚 내서 투자하면 근데 가치가 떨어지면 이틀 안에 이걸 갚지 않으면 주식을 증권사에서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반대매매라고 하고 청산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이 그렇게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좌가 녹아내리고 사라져 버리겠죠. 계좌가 이제 녹아내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한 배짜리 그냥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샀을 때는 그 펀드에서 테슬라 주식이 빠지는 것만큼 하락을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또 빚을 내서 우리가 모은 그 원금 외에 빚을 추가로 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2배, 3배 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 빚까지 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급속도로 빠지게 되면 정말 이제 청산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기업에 주식을 샀어, 자산을 샀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청산당할 걱정까지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가 높고 계좌가 사라지는 건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고위험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산을 샀다? 그러면 계좌는 절대 높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근 기사를 봤더니 이제 유독 한국 사람이 그런 3배짜리 레버리지, 테슬라 3배, 아이온큐 3배 이런 레버리지에 유독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좀 그런 도박처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라는 근성이 좀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지런하고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뭐든. 그래서 돈도 좀 빨리빨리 불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근성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유독 이렇게 2배, 3배 레버리지를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느긋하게 올바르게 정도를 가야 정말 부자의 삶에 들어가시는 거지, 뭐 잠깐 2배, 3배로 뭐 이익을 보신다 쳐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차근차근 돈을 불려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그 서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쪽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정말 평범한 주유소 직원이었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직원으로 살다가 한 94살까지인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사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재산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800만 달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 돈을 심지어 이제 그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의붓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잘했거나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쵸? 이분이 뭘 했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남겨서 그걸 가지고 차곡차곡 주식을 샀고 그 주식으로 또 배당 받으면 배당을 또 재투자하고 이거를 굉장히 오랜 세월 반복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남들보다 좀 빠른 속도로 돈을 불리겠다 그런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건 1배 속도로 하면서 불어나는 거는 3배 속도로 불어나고 싶다. 이거 자체가 너무 과한 욕심이죠. 그렇죠? 재테크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올바르게 차근차근 하시고 또 주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이 좀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 소유권의 가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좀 힘든 장에서도 잘 버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꼭 이런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고요. 재테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생기면 경제랑 뗄 수 없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벌어서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데 가서 놀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재테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하다 보면 나랑 비슷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과 더 이런 소통이 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몰랐던 세상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 카페에 50대 아마 중반이신 것 같은데 뒤늦게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따님이 저를 소개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정말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저축만 하고 사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투자라는 걸 알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기사도 많이 읽게 되고 책도 많이 읽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따님하고 좀 더 대화가 더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이제 작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딸하고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재테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재테크를 통해서 내 일상을 바꿔서 세상과 소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주식,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시면서 이렇게 배당도 받으시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좀 주주로서 그 기업을 지켜봐 주시면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자산도 함께 불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재테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카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제린이들이 오셔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카페거든요. 저희는 종잣돈을 모으고 돈을 좀 절약하고 이런 것들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투자 클럽들도 있어요. 무료로 운영되는 클럽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부담 없이 저희 카페 안에서 재테크 시작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또 독서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셔서 독서 클럽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다 100% 무료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하지 마시고 저희 카페 오셔서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달에는 단테의 신곡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되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읽고 저희 카페에 이렇게 한 줄씩 또 나눔도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꼭 그 독서 클럽에는 오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남겨주는 그런 좋은 책에 좋은 구절을 같이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 관리도 잘 돼서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좀 더 탄탄하게 버틸 수도 있거든요. 신테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린스 라이프에 꼭 오세요. 그리고 4월에는 제가 주식 신생아 클래스를 또 오픈하거든요. 주신 클래스예요. 주식의 신이 아니라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투자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멘탈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달 동안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좀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첫 발을 떼보실 수 있게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까지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 하긴 좀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신생아가 이제 뒤집고 뭐 잡고 일어나서 첫 발 딱 떼잖아요. 거기까지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노후 준비를 위한 이제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장기 투자로 저희가 투자를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 제린스 라이프 카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가 너무 소는 안 되겠죠? 네. 투자에 좀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부터 나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엄청 환영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미국 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니까 또 떨어졌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유하신 자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는 어쨌든 다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뭐 너무 시황 같은 거 챙겨보지 마시고 일상을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 주 재밌게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